안녕하세요, 원쌤이에요. 자, 우리가 패밀리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실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원쌤이 항상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반 이상 진행하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 온라인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원인 실무. 우리 실무 교과서. 자, 이렇게 세 번째 책이죠. 자, 오늘은 첫 시간 레빗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지금 현재 2021년이죠. 2021 국내에서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쌤은 그래요. 불만 좋다 이거야. 불만의 목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 불만의 목소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012년 16년 뭐 18년 뭐 BIM 한다 이래놓고 거짓말처럼 안 했어. 원쌤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체제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BIM은 하루아침에 다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쌤이 완전 양치기 소년 됐잖아. 거짓말쟁이. 나라에서 한다놓고 안 해버리니까 원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막. 누가 이제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아. 원쌤도 마찬가지지만 이 BIM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한 재미는 거의 보지 못했다. 거의 뭐 마이너스도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교육 세트장 책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해갖고 한 진짜 보통 5년만 운영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금액이 막 매달 빠져나갑니다. 원쌤이 진짜 우리 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갖고서 한 10몇 가지 데리고 있었는데 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직원들 급여 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떠나고 어떻게 이제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업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이게 조급해지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애들 인건비는 줘야 되지. 물론 원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죠. 요런 게 있었어. 근데 대부분 이 죽음의 계곡이 3년 차를 넘어가서 5년 차가 되면 5년 차 정도 되면 거의 뭐 벗어나요. 5년 차 정도. 근데 우리 BIM은 이상하게 5년 차가 지나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와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어갖고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공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창업했을 때 빈케어 교육연구소 초창기에 우리 직원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첫 직장이었는데 내가 과연 그네들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반성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딱 들어섰을 때 역시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초짜다. 초짜. 신생 기업이고 초짜 사장님. 아마 원쌤은 그래요.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현재까지 다 일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은 제일 재미없어 솔직히. 원쌤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건축이라는 비즈니스 잘해서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 하지만 아주 망한 거 아니죠. 원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원쌤 강의를 찾는다면 절대 이 교육사업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원쌤은요.
분명히 이거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자 코로나 사태, 이 사태로 굉장히 많이 어렵죠. 원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쌤이 전체적인 리뉴얼, 동영상 리뉴얼, 물론 원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교육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죠. 동기를 부여를 빡 해갖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동영상부터 다 갈아치운다. 새로 찍는다. 그래서 우리 왕초보 랩이 정복하기 시즌 1.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2020년, 21년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국내 BIM은 빛의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시작점에서 딱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어. 이 지점이냐, 바로 2021년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원쌤은 보고요. 물론 여러분들 불만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와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반영이 된다. 하지만 이제 기존처럼 흐지부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빔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렸고 한 발자국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10년. 앞으로 10년이에요. 원쌤이 이런 유튜브에 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요.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2018년도에 마지노선 이때만 BI에 의무했어도 아마 지금쯤 21년이죠. 21년 현재 지금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인 거 어떻게 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대신 굉장히 큰 단점도 있다. 이게 뭐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그대로 방치된다. 뿐만 아니라 원쌤 교육 1년씩 주잖아. 1년이라는 우리 시즌 패스를 주니까 여러분들 365일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고 원쌤한테 말만 잘하면 한두 달 더 넣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접하니까 또 쉽게 생각해.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다행히도 쌤이 이렇게 봐요. 결제 고객님들,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많이 보는지 다 체크를 해봅니다.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원쌤은 이제 매일 해갖고선 왜 이거 안 하냐고 막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죠. 오프라인이었으면 막 때리죠. 막 왜 이거 안 하시냐고 될 때까지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막 도와줍니다. 원쌤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3시간이라는 3시간 동안 못하는 분 단 1명도 없게 오프라인 교육에선 다 체크해 줍니다. 이게 이제 원쌤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근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 쌤이 오프라인 분위기를 조금 내봤어요. 쌤이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쌤이 플랜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쌤의 계획은요, 일단 코로나 종료,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매월 셋째 주 뭐 이렇게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뭐 이렇게 했고 강남에서 미팅을 할 거예요. 오프라인 미팅. 그래서 우리가 빔을 하겠다는 진짜 빔을 하겠다는 우리 회원,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인프라 내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 위주로 해갖고
강남에서 모임을 할 거야, 모임. 자, 이 목표가 있어, 쌤은.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는 이유는요, 명확해요. 여러분들의 BIM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컨설팅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회원님들, 물론 유료죠. 유료 회원님들에 대한 서비스죠. 뿐만 아니라 쌤은 오프라인 교육, 그래서 요거는 아직 파트너사가 누구를 할지 정하지는 않았어. 파트너사가 원래 있는데, 그래서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사의 벤더사를 좀 컨택을 해갖고 교육장을 따로 협력해갖고 같이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히든 카드죠, 원쌤이.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 시공사, 여기에 맞춤형으로 실무, 이제 파이널이죠. 요 과정. 왜냐면 온라인에서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쌤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문교과서, 패밀리 교과서, 실무 교과서까지 다 마스터하고 다 배워놓고 나오셔야, 오프라인 나오셔서 여러분들 진짜 실무 직접 했던 거, 쌤이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풀기 들어가고요.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주어지는, 예전에 빌드 스마트 협회 교육도 했었고요. 뭐 그런 수준의 이제 몸풀기 하나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인원, 설계사 몇 명, 뭐 10팀이 10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인원 만들어 갖고 이제 내놓는 거야. 우리 회사 프로젝트, 니네 회사 프로젝트 해서 뽑을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딱 진행했던 거 하나 갖고서 끝장을 보는 거지. BIM에 대해서. 그래서 BIM 끝장. 왜냐면 우리가 BIM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교육이나 기술 노하우들이 원쌤 주변 인프라, 원쌤의 친한 인맥들,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 손꼽히는 사람들이잖아. 탑급.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어. 원쌤은. 다 이렇게 초빙할 수 있어. 그래갖고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뭐 끝판왕 교육.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걸 안 할 거예요. 한 번은 주택했다면 한 번은 뭐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하면서 쌤이 원하는 건 뭐냐? 빅데이터예요. 얘를 하고자 하는 거 결국 자, 얘를 모으기 위해서야. 쌤이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요, 수도 없는 많은 정보들이 분명히 축적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 공유한다. 쌤이 공유한다. 쌤 빈케어교육연구소의 시그니처 뭐예요? 정보는 공유되고 진화한다. 자, 정보는 공유되어야 돼요. 물론 원쌤이 그냥 공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원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돈 굉장히 많이, 거의 10억 돈이 여기 다 들어갔고, 또 다른 사업하다가 한 20억 물렸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라는 게 지옥을 몇 번 갔다 오면요, 웬만한 지옥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합의점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원생님이 그렇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범위에 아마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겠나. 아니면 고용노동, 뭐 한국가정이나 뭐 많잖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부담이 적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돼, 일단. 모이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또 매달 주기적으로 뭐 20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10명에서 15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15명도 많아, 사실은. 쌤이 봤을 때는 7명에서 10명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쌤이 이 코로나가 작년에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3월달까지만 해도. 근데 굉장히 심각하더라. 좀 정보를 요약해 보자면요. 2021년 코로나 종식이 종료가 되면 서울에서 매달 셋째 주 이때 우리가 만났다. 이거 공지를 할 거다. 공지를 통해서 할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유료 회원님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래도 유료 회원님한테 드려야 되겠죠. 뭔가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은 뭐죠? VIP니까. 그래서 유료 회원님한테 이렇게 모이면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다 여기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BIM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주어진 2-3시간 내에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보는 거야. 쌤이 이거 초창기에도 했어요. 2006년. 2006년에도 강남 어디죠? 서초에서 했었어. 맨날 마시는 사람 막 2-3명 오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거대한 사람들이 돼 있죠.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자, 오프라인 교육을 할 거다. 그래서 파트너사가 선정되면 여러분들 설계사, 시공사, 그래서 맞춤형 실무 파이널 프로젝트를 할 거다. 근데 이거는 끝판왕이다. 끝판왕. 끝장을 보자. 끝장 강의를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하우를 집약시켜갖고 집대성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와서 나오는 빅데이터는 쌤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레빈 유저들, 아키캐드 유저들을 위해서 뭘 한다? 공유할 거다. 그래서 퓨전, 우리의 목표, 퓨전, 좀 비전이죠, 비전. 쌤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짰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거는 그래도 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정보들이 더 값지게 만들어진다. 원쌤의 목표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원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교육 사업이 거의 학교 거 그리고 오프라인 컨설팅 교육 그리고 우리 대학교 교육 이게 50%. 그리고 또 50%가 원쌤이 진행하는 건축 위의 사업.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게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원쌤 체질의 사업가의 기질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쌤이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죠. 쌤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BIM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원쌤이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원쌤처럼 힘들게 우리나라에서 BIM 하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원쌤이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쌤이 교육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국내 BIM을 위해서 젊은 날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 못하겠죠. 쌤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우울증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없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되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정말 큰 병 걸렸을 때 병원에서 쳐다도 보지 않더라. 그러니까 작은 병이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증 이상의 큰 병을 걸렸을 때 와,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선 생명을 담보로 병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잠깐 3첩보로 빠지는데 쌤이 너무 여기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가슴에. 우리나라 정말 거지 같은 나라가 이보다 더 거지 같은 나라 없을 것 같아. 그런 척 하면서 뒤집어 보면 다 구린내가 펄펄 나는 나라죠. 그래서 쌤이 어제 또 페이북에 올렸는데 우리 건축으로 들어오면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정경유착에다가 막 그래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더럽고 아직도 비리가 100%라고 봤을 때 80%인 것 같아. 우리 건축은. 그리고 공무원 일 더럽게 못해. 정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말로만 선진국이지 까보면 선진국다운 거 단 하나도 없다. 그래도 원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딱 잡아갖고 그 길을 간다. 이기주의. 나 하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돼.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쌤이 바라보는, 원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 이걸 갖고서 그냥 쭉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방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원쌤은 뒤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초읽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원쌤 교육,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에 원쌤은 이런 교육이 있다. 우리 인문교과서, 패밀리 교과서, 실무 교과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정을 갖고 따라오시면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기본 교과서 이런 게 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원쌤도 도와주셔야 되죠. 이제는 원쌤이 이 책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여러 해 동안 빈케어 교육연구소 운영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창피할 때도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진짜 막 좋은 건물에 있다가 막 도망치듯이 막 나왔어. 그래서 허름한 데 와 있고. 근데 사실 그거 거칠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 노력,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 이런 거 있으면 못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더라. 여기 있는 진심을 그냥 내보이면 그게 아마 투영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쌤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떤 얘기를? 빈케어 교육연구소 교육을 많이 소문내 달라.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유튜브에 원쌤 워로식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빈케어 교육연구소 채널을 없애버렸어. 우리 예전 직원 명의로 돼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분쟁이 날 것 같아서 빈케어 교육연구소라는 채널을 없애버리고 원호식이라는 원쌤 타이틀, 원쌤 실명 이름 타이틀로 유튜브 개설을 했으니까 다 거기 다 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원쌤이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안 보니까 문제지.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책을 볼게요. 딱 보면 자, 프리페이스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빈 인트린 리포트 랩이 아키텍처 실무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빈케어 교육연구소를 차리고 어느덧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2014년도예요. 2014. 쌤이 2013년도 5월달에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만들었고 책을 세 번째로 쭉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실무추 책을 출판을 하게 됐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국내 빔 도입 당시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로 세 번째 레빗 교과서인 빔 인트린 리포트 실무투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에서 핵심 사용자들이 필수 기능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로 다른 곳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나왔던 질문을 바탕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쌤이 말했잖아요. 우리 인문교과서, 패밀리교과서, 실무교과서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베이직. 이때 당시에는 레빗은 한 80에서 90%의 기능들이 딱 있지만 지금 현재 21년 기준을 보면 아마 70% 정도의 아주 기본 구성으로 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죠. 쌤이 오프라인 교육하고 질문 받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 숙달 연습할 수 있게 쌤 교육이 계속 로테이션 되고 있죠. 근데 이 책은 좀 기존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원서책, 인문, 패밀리, 실무2까지만 다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돼. 그냥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적인 힘, 파워를 다 여기에 담아놨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안 해서. 쌤이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들 안 해서 그래, 사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자, 원쌤은 교육자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원쌤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대신해주는 용역 설계사 아닙니다. 원쌤은 교육자예요. 교육자가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BIM을 할 수 있게, 레빗을 잘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다 해줄 거면 제가 왜 여기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육 영상 찍고 막 이러고 있겠어요. 그냥 프로젝트 용역이나 하지.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 용역. 쌤은 그래요. 교육자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하는 설계사는 빔 설계를 해야 되고 빔 시공사는 시공을 해야 돼. 여기에 중간에 어중중하게 용역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BIM은요. 건축의 한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건축이라는 분야에 BIM 단어 자체는 없어져야 돼. 그냥 설계, 3차원 설계, 3차원 시공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맞는 방법이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못됐어. 빔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나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계속 잘못되는 거야. 빔 이제 없어져야 돼, 사실은. 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면 건축을 하는 거지. 왜 BIM이라고 해서 전문 인력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건축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건축을 하는 메인들, 설계사, 시공사가 BIM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BIM이라는 새로운 직종도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 대가도 선정하고 걔 미친 짓을 다 떨고 있죠. 미친 짓이야 이런 거. 하지마. 절대 안 해야 되는 일을 막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냐 이거죠.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뿌리까지 썩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똥만 차 있고 자기네들 배탈지에 기름만 차 있으니까 이딴 정책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부수를 키워야 되니까? 실력. 여러분들의 실력. 빔을 그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뭐 일단 큰 덩어리가 큰 설계사 1, 2, 3이 하는데 이런데 못 이겨요. 그렇죠? 규모 자체가 달라. 규모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외국 사례 볼까요? 코딱지만한 디자인 사무소에서도 현상적인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거 가능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뭐 1호제 얘기를 해볼까요? 1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있다 나왔잖아. 거기에 있는 인프라, 갖고 있는 명성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왔겠지.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알잖아. 해외에서 한 1년 정도 먼저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 늦게 들어오는 잡지. 거기 있는 거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다 뭐예요? 리카피 하잖아요. 솔직한 거잖아 이거. 쌤이 이렇게 딱 봐도 한 1년 뒤에 이제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 막 생겨.
그래 놓고 막 상 받고 막 이래요. 딱 보면 아는데. 리카피인데. 제대로나 카피하면 그나마 다행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건축 디자인은 한계. 사실 쌤이 교육자로 간 게 BIM을 떠나서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교육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자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계속 잘못되게 가르치면 안 돼. 교육자는. 얘를 바꿔줘야 돼. 흐름이 시대의 방향성이 있고요. 우리가 디자이너들 건축 설계라고 하면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이 현업에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끔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도 간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쌤이 지금 열이 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제 건축이 와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 사실. 와 협회 학회 뭐 다 이렇게 보면요 흔히 말하는 쓰레기 집단인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쌤이 지금 화가 막 들어밀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 쌤이 뿌리가 썩었다 막 이러는데 우리가 쫙 보면 옛날부터 쭉 오던 터줏대감 같이 있던 기득권 세력들 그런 분들이 마인드 자체가 썩어 있다 이런 말을 좀 과장되게 격하게 지금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알잖아요. 그냥 심심풀이 화풀이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쌤이 앞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네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력을 갖는 거. 그들이 못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그들이 나를 못 살게 굴지 않겠죠. 뭐 가만히 있으면 건들진 않잖아. 정책이 막 이렇게 힘들게 바뀔 뿐이지. 근데 그나마 쌤처럼 뭐 자기의 생각을 딱 뚝심 있게 밀고 나간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 판도라 상자 막 나쁜 것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희망. 그래서 쌤이 봤을 땐 그래. 쌤처럼 이렇게 막 까대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뭐 60년대보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더 발전되고 뭐 개선됐잖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요만큼이지만. 그래서 약자한테 항상 불리하잖아. 그거를 역시 깰 수 있는 방법은 돈.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거나 남들이 못하는 그래서 그게 아마 BIM이라는 무기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진 거 없다고 불평만 할 수 없잖아요. 쌤이 막 지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거 없어 이런다고 뭐가 변하나요? 가진 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화를 막 열변을 쏟아부으면서 얘기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쓱 읽어보세요. 쌤이 이거 다 설명하자면 한두 시간 갖고 택도 없어요. 오프라인 교육 같으면 쌤이 이제 썰을 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는데 딱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목차 페이지 보면요. 이 목차 페이지 대박. 우리 직원이 디자인 했는데 좀 그래요. 급하게 냈던 책이라 자, 아마 책 리뉴얼하면 아마 목차나 이런 디자인들을 싹 선생님이 다시 할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우리 빅케어 교육연구소 홈페이지 활용 방법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레빗인 토끼 이거는 예전 홈페이지예요. bimcareco.kr.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쌤이 우리 월드와이드 웹 bimcareco.kr. 자,
여기에서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치명타 먹었죠. 홈페이지 제작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더럽게 비쌌고 막 경영도 악화됐고 뭐 이런 찰나에 홈페이지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바꿨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COK야 별로야. 그래갖고 빈케어.net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리뉴얼 했죠, 홈페이지. 그래서 기존에 여기 아이템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줄여버리고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욕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2012년, 13년, 15년 이때 빈 터지면 얘를 다 받아줘야 되니까 막 홈페이지 너무 급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여기다 다 나오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다.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얘를 다시 리뉴얼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빈케어.net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조금 좀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몇 분 찍으면 빈케어라고만 검색하거나 빈케어 교육 연구소 치면 다 나오는 것은 조금 홈페이지도 못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빈케어.net으로 홈페이지를 바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도 빈케어 co.k야 예전 홈페이지로 돼 있죠. 그래서 빈케어 자료 천국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든 궁금하세요.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거고. 자, 우리 이거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죠. 최소 나는 우리 회사는 빔을 할 수 있는 빔 교육을 받았다라는 인증서. 이거 발급되고요. 요거 이제 추후에 인증서 발급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00원 내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 정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여기나 다 똑같이 제공한다. 쭉 와서 쌤이 여기 페북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자, 인트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우리 BIM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발주. 그래서 쌤이 여기 보니까 설계, 시공, 여기는 발주, 건축주. 여기 이제 관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은 감리 CM 이런 식으로. 공통 영역 여기 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돼요.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20% 더 준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이제 BIM 하면 20% 인상된 용역비. 근데 이거 안 받고 BIM 안 하겠다. BIM 안 하겠다. 차라리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면 돼요. 쌤이 그 답을 말해 드릴게요. 미리. 안 하시면 됩니다. BIM.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BIM 하게끔 파일 벗게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데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플한 거 없죠. 그리고 어차피 쌤이 그랬죠.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나와줘야 여기에 정책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시간 굉장히 많이 줬어요. 2006년부터 BIM 시작해갖고 지금 2020년인데 21년인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BIM 해야 된다 이딴 소리 안 할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이미 우리나라는 BIM 하겠다고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 만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토목 봐요. 건축에서 10년, 20년 끌던 거를 다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올해부터는 토목 설계 다 BIM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설계에서 BIM 따로, 시공에서 BIM 따로. 뭐 얘네들 안 하겠지.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이질감, 서로 바라보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질감이 생겨, 결국에는. 그리고 얘네들은 관심 없잖아, 솔직히. 제대로 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설계 변경해갖고 어떻게 돈이나 더 헤쳐먹을까 그러는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게 다 왜 그런다? 빔을 자기네들이, 얘네들이 안 하고, 전문가들이 안 하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외주 용역 줘서 그런다. 자,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내가, 레빗을 못 따라, 아키캐드를 못 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니까 얘를 딱 넘겨, 도면을, 패스해, 정보를. 그래서 빔 하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얘를 했어. 과연 이 정보가 정확히 들어갈까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역 비용이 설계비에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게 돼 있어. 돈을 많이 요구한다 이거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박 겉핥기 마냥 껍데기만 해, 하는 척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이 800억짜리 공사, 800억짜리 공사를 BIM 모델을 하는데 얼마에 하자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거? 뭐 1% 하면 얼마예요? 1%. 두 개 띄면 8억이잖아. 이 정도는 줘야지. 근데 1억에 해달래. 못해. 미친 짓이에요. 그걸 해줘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걸 어떤 그지 같은 회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안 돼. 자, 이 외주 용역이 왜 원래는 나쁘지 않아. 제대로 궤도에 타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정상적 BIM이 됐다면 외주 용역 오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BIM이 됐기 때문에 뭐는 하고 500억 공사는 하고 300억 공사하고 뭐는 하고 가이드 지출서 제대로 딸랑 한 페이지짜리밖에 없는 거. 애초부터 얘는 그냥 껍데기만 하라고. 뭐 S건설 뭐 딱 가서 보면 뭐 우리 뭐 S설계 뭐 한다 개뿔 가서 일하는 사람 진짜 처음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용역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과관도 아니에요. 뭘 하고 앉아있는데. 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BIM 제대로 한 경험 절대 없다. 누군가 그래요. 빔 우리는 정말 제대로 했다. 갖고 와 봐요. 월쌤이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얘는 BIM 뭐가 어떻게 해서 아닌지. 왜?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게 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우리 회사가 나를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써먹은 경우는 있어.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BIM 했다 하고 어떤 단체나 협회, 관 이런 데서 자랑질 하는 것 치고는 제대로 된 거 한 개도 없다. 이게 원쌤이 내리는 결론이다. 하지만 얘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첫 단체를 끼워줬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 모든 결과, 어떤 회의를 했기든 결과 나온 거잖아. 쌤이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막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거. 근데 결과를 보자 이거야. 우리가 2008년도를 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했다 치면 2008년부터 202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온 결과, 이 결과만 놓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도 10년, 15년은 이런 미미한 결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집대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전문가예요? 그렇죠? 쌤이 봤을 때는 뭔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과거에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조금 거칠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쌤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너무 좀 터프하게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똑바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다른 걸 해야지. 쌤이 여기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예를 들게요. 이미 10년 전에 IPD,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사와 시공사, 건축주가 셋이 애초부터 통합 디자인 설계, 처음부터 설계를 같이 하는 거야. BIM을. 그래서 우리 IPD,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 딜리버리.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통합, 자, 이 설계사, 시공사, 건축주가 통합돼서 인테그레이트해서 프로젝트, 말 그대로 얘는 일이죠. 일을 배달인데 진행이죠. 진행 한다는 거죠. 애초부터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의사 전달을 하고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결론을 내서 프로젝트를 가상 공간에서 뜯어도 붙고 찢어도 붙고 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마친 다음에 시공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 쌤이 이양 터트린 거, 우리나라는 절대로 BIM, 뭐 예를 들어서 BIM 물량 산출, 우리 흔히 말하는 5D 코스트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관공사가 있고요. 민간이 있어. BIM 하면요, 민간공사 못 답니다. 100%. 왜? 집장사한테 밀리기 때문에. 단가 싸게 들어간 시공사한테 100% 밀립니다. BIM 하면요, 우리가 물량을 열을 어떠는 거야. 뭐, 우리 WPS, 뭐, 방송국도 아닌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견적 시스템은요, 빌어먹었어. 견적 시스템은 이거에 대해서 따로 국밥이고, 민간공사에서는 절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 절대 영역. 목수, 집장사, 잘 따더라도 하도급, 하청, 이런 거. 막말로 업자 잘 만나면 돈 남는 거예요. 업자 잘 못 만나면 까지는 거고요. 근데 까지지 않죠. 까진다 그래도 까지는 거 거의 없죠. 뭐 진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진짜 개판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까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거 해갖고선 이거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나온 돈 엿다 드리러 밀면 까입니다. 엿다 드리면 더 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인 거죠. 실행 단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습니다. 뭐 예전에 쌤이 한참 2000년대 쌤이 뭘 했냐면요, 2000년대 쌤은 10억에서
100억.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내역 도면하고 2D죠. 이때는 only 2D니까. 2D 도면 내역 검토했던 사람이에요. 도면 내역 갖고 와요. 원청에서. 딴 사람들.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는 실행 내역 뽑아요. 자, 이 실행 내역 뽑으면 답 나옵니다. 이 공사 얼마에 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BIM 갖고 하면요. 와, 이렇게 큰 돈 주면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단가 자체가 안드로메다에서 온 경쟁 자체가 안 되는 단가야. 말도 안 되는 비싼 단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품셈, 1위 대가 뭐 해갖고서 물가정부지 해갖고 전정 맞춰놓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극과 극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 면발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m 제곱에 13,000원 인건비 뭐 이렇게 품이 돼 있다 보자고요. 지금 현재 미장구 품 안 나와서 사람이 없어 갖고 하면 5만 원 줘도 안 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타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일공. 근데 뭐 우리가 품이 더 많이 잡힌 것도 있고 완전 적게 잡힌 것도 있고. 인건비 자체가 꼬무줄이야. 인건비가 제일 큰데. 자재비야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인터넷 두들기면 다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역을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관건이야. 얘네들은 다 그냥 오픈돼 있어. 다 이미 이거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 여기서 뭐 돈 1, 2만 원 하는 거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이게 관건인데 여기 품을 보면요. 품센 자료를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뭐 80년대에 만들어서 리뉴얼 한 번도 안 했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도 있고 또 되게 많아 종류가. 통합도 안 돼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 우리는 BIM 해갖고 5D 했다. 물량 검토했다. 여기까지 내가 원쌤이 그래 했네. 물량이니까. 근데 내역까지 해서 뭐 프리마베라 해갖고서 시뮬레이션이 하고 돈이 얼마가 들고 뭐 내역해서 예를 들어서 뭐 30%를 뭐 기존보다 세이브했다. 이런 개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이게 안 맞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했다고 하면. 쌤이 물량 검토를 해서 실제 물량과 비교해서 실행 물량과 얘가 똔똔이 됐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얘네들 프로젝트 모델링 보면요. 바닥하고 밑에서 올라온 벽하고 다 겹쳐 있고 이러면서 무슨 놈은 물량을 검토해. 말도 안 되잖아. 애초부터. 그리고 쌤이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자동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물량. 뭐 프로그램 있잖아. 걔도 다 뽑아주는 게 아니다. 자동으로 내역을 구축해준다. 뭐 이런 거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완성이 되면 계속 업데이트 되면 한 80% 정도 많이 잡은 거 이것도 써먹을 수 있더라. 골조 부분은 써먹을 수 있더라. 뭐 이 정도. 그 정도야 아직은. 우리의 현 시점이 바로 이 정도인데 누군가 그래.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뭐 우리 회사는 이걸로 해서 했다. 차라리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없는 영역. 물론 못하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닌데 쌤이 봤을 때는 실행 단가 넣으면 다 돼요. 인건비 실행 단가 다 잡아놓고 물량 수출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CAD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모델링 자체가 우리가 빔 모델하고 실 건물. 자, 똔똔이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못하나 들어가는 실리콘 이런 거 다 모델링 해요? 안 하잖아. 변수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 여기. 100% 실건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까짓 거 뭐 이러잖아요. 그까짓 거가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예전에야 컴퓨터가 후달리고 딸리고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컴퓨터 굉장히 좋습니다.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결국. 예, 나중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이제는 정보를 넣어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게 원쌤이 보는 BIM이다. 예전에는 원쌤이 그랬어요. 왜 우리 천장 뜯어갖고선 달대불 트며 경량철골 이런 걸 왜 하냐 모델링은. 미친 짓이다 라고 했죠. 의미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 경량철골 천장트 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거 밑에서 받아봤을 때 천장에 면적 있으면 면적값 나오면 이거 공사비 나옵니다. 그쵸? 이때 당시엔 그랬어.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다 모델링 하지 않아도 이거의 공사비 나옵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자동 물량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에 이거 안 넣은 모델링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잡혀서 나와 컨텐츠가. 이게 정확할 거예요? 쌤이 봤을 땐 정확하지 않은데 모델링 해서 넣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면적 대비 이렇게 자동으로 넣었다? 그렇게 설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시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까서 보니까 다르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 물론 이제 얘를 실제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은 인정한다. 하지만 자랑질 하는 놈들 치고는 이런 거 제대로 한 거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쌤이 인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냐?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IPD가 됐든 그 뭐가 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설계 따로 빔, 시공 따로 빔, 건축주 따로 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IPD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아니면 맞춤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쫙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 국토부. 그래서 빔 뭐 센터 만들어진대죠. 거기서 할 일이죠 이제는. 그런 데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빨리 국내 빔이 의무화가 빨라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요. 뭐 10페이지 보면 우리 똑같은 거 레비 인터페이스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우리 지금 이 교육을 듣는 사람들은 마우스 사용법 모르는 사람 단 일도 없겠죠. 쌤이 오늘은 2021년이에요. 현재 2월 8일인데 쌤이 20년 2020년부터 입문 촬영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쌤이 21 버전으로 중간에 바꿨고요. 뭐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 되게 어중간하게 끼면 뭐 20 버전 20년인데 21 버전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막 하다 보면 좀 있으면 22 버전이 나와버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바뀌면 바뀐 대로 업데이트 해갖고 강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인트로. 그래서 우리 실무 교과서 시작
인트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레빗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원쌤이 아마 기존의 실무 인트로에 비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원쌤도 사실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만 이 건축이라는 이 큰 생태계에서 우리가 약자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놈들과 똑같은 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그들이 못하는 기술력, BM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뭐 쌤이 열변도 토하고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바른 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력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그 기회가 바로 이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BIM이 앞으로 2021부터 2030까지의 비전이 국토부에서 나왔어. 2030년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BIM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실질적인 첫 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 내서 배워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프로젝트 해서 BIM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회사를 구축시켜야 앞으로 2030년, 40년 변해가는 건축 산업에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한다? 크게 다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